어느 작은 마을, 나무로 둘러싸인 외딴 곳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가 있었다. 이 집은 오래전부터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렸다. 그 집은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집이었고 세월이 흐르며 벽돌은 이제 거의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다. 마치 어두운 비밀을 간직한 듯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 이 집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한 가족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다. 오래전 한 가족이 이 집으로 이사를 왔다. 부모와 두 아이로 이뤄진 가족은 처음에는 평범하게 지내는 듯 보였다. 그러나 어느 날 그 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들의 행방에 대한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었고 그 이후로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웃 마을에서 온 용감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호기심에 이 집을 탐험해 보기로 했다. 그들은 마을 밤 축제가 끝난 후 손전등을 챙겨 조용히 그 집을 향해 걸어갔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이 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집안은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먼지가 자욱했다. 거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해가 바랬는지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각자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그중 한 명인 민수는 2층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나무 계단은 그의 발 아래에서 끼익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가 2층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낡은 피아노였다. 피아노는 먼지에 덮여 있었고 문이 반쯤 열린 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여린 여자가 부르는 자장가 같았다. 민수는 그 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방 안쪽에는 큰 거울이 있었고 그 앞에는 오래된 인형이 놓여 있었다. 인형의 눈은 밤에도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 인형을 찍으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로 무언가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는 곧바로 뒤를 돌아봤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민수의 가슴은 쿵쾅거렸고 그는 급히 계단으로 달려내려갔다. 민수가 1층으로 내려왔을 때 그의 친구들은 이미 거실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했다. 그들은 오래된 서류 가방을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음산한 글씨가 적힌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일기장에는 그 가족이 겪었던 이상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늦은 밤마다 들려오는 발소리, 지하실에서 들리는 의문의 속삭임, 거울에 나타난 낯선 얼굴 등 오싹한 내용이 가득했다. 그들은 일기장을 읽다가 문득 이 집에 대한 소문이 단순한 전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즉시 그곳에서 빠져나가기로 했다. 문을 닫고 빠져나가려는 순간 집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문이 거세게 닫혔다. 그들은 겁에 질려 문을 열려 했지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밖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이내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몇 시간 뒤 마침내 문이 열렸고 그들은 간신히 집을 빠져나왔다. 그들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선 아무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 무리의 젊은이들은 그 경험을 잊을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집을 피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고 그들은 다시는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을 것을 맹세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서 있다. 지나가는 바람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속삭임은 마치 그 집이 여전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그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종종 싸늘한 시선을 느끼곤 한다. 하늘이 어두워질 때면 그들은 빨리 발걸음을 재촉한다. 아무도 그 집이 진짜로 비어있는지 아니면 그곳에 무언가가 남아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지역 주민들은 이 이야기를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주며 그 집의 이야기는 언제까지나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누가 그 집에 들어간다면 그들이 본 것을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2학년 때 나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오랜만에 독립을 하게 되어 기대가 컸다. 내가 고른 곳은 학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였고 월세도 저렴했다. 건물 자체는 오래되었지만 방은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지 깔끔했다. 처음 방을 둘러볼 때는 기분이 좋았다. 채광도 좋고 마침 가을이라 선선한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이사를 마친 후 첫날 밤 나는 하룻밤이 끝날 때까지 들뜬 마음에 잠을 설쳤다.
새벽녘에야 아주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다. 꿈을 꾸었는데 아주 이상한 꿈이었다. 꿈에서 내 방의 창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누군가 창문을 통해 들어오려는 모습이었다. 꿈인 줄 알면서도 무언가에 홀린 듯 두려움에 몸이 굳었다. 그때 귓가에 은은하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여긴 내 집이야. 날이 밝고 꿈에서 깬 나는 꿈이었으니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대학 생활은 바빴고 늘 시간이 모자랐다. 특강, 과제, 팀 프로젝트에 치여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다. 밤이 되면 피곤한 몸을 간신히 침대에 던지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밤마다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이상함을 느꼈다. 그 소리는 정확히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시작되었다. 처음엔 희미한 속삭임이었다. 들리니?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방에는 나 혼자였다. 몇 번이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잠을 청해도 똑같은 시각에 같은 소리에 깨곤 했다. 기분이 묘했다. 이제는 쉬이 잠들 수가 없었다. 매일 새벽이 두려웠다.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분명해졌다.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 무서웠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친구는 귀신 이야기라며 우스갯소리로 넘겼다. 무섭기는 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었는지 스스로도 의심했다.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서 친구가 추천한 대로천주교 성수를 방 곳곳에 뿌려두었다. 그날 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더욱 분명해졌다. 혼자라고 믿었던 나의 공간에 누군가가 같이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갑자기 잠이 깼다. 이젠 그 시간이 무섭지도 않을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리가 너무나도 뚜렷했다. 여긴 내 집이라고 했잖아. 창백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비추는 가운데 내 앞에 한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물에 젖은 듯 축 늘어져 있었고 창백한 얼굴엔 아무런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나는 즉시 소리를 지르며 방을 뛰쳐나왔다. 혼란스러워 숨이 찼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바로 근처 친구 집으로 갔다. 친구는 내가 다급하게 찾아오자 놀라면서도 상황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다. 잠시 마음을 진정시킨 나는 그동안의 일들을 친구에게 말해 주었다. 친구는 예상외로 진지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다음날 아침 건물주와 함께 문제의 방을 살펴보자고 제안했다. 이튿날 아침 건물주와 함께 방을 둘러보았다. 건물주는 찜찜하면서도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었다. 그때 나는 문득 창밖을 보았다. 거기에는 작은 연못처럼 물이 고여 있었다. 건물주는 당황하며 그 연못에 대해 설명했다. 이곳 예전에 물난리를 겪었어요. 물관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물난리 때 그 여자가 사고를 당한 개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급히 그 자리를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방을 계약 해지하고 이사를 준비하며 나는 혼자 되더라도 다시 이곳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뒤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은 이상했던 그 자취방이 떠오른다. 미지의 여자는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을까? 언젠가 또 누군가가 그 방에 살게 된다면 그들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될까? 시간이 지나도 그때의 공포는 쉽게 잊히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내게 있었던 일은 분명히 현실이었다. 가끔씩은 보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예감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젊은 대학생 민수는 기숙사 방에서 공부를 하다 너무 피곤해져 잠시 쉬기로 했다. 그는 익숙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해 공포 게시판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평소 공포 영화나 괴담을 좋아했기에 시간이 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읽는 것이 그의 취미였다. 그날따라 유독 흥미로운 글이 하나 눈에 띄었다. 제목은 단편 방 안의 낯선 그림이었다. 글을 클릭했을 때 시작 문구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난 후 방 안에 있는 모든 그림을 확인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림 속에서 나올 것이다. 재미있겠다고 생각한 민수는 웃으며 글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한 젊은 여성이 깊은 산속에서 외딴 오두막을 발견하면서 시작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다.
오두막 안에는 오래된 가구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벽에 걸려있는 커다란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몇몇 낯선 인물들이 그려져 있었고 그들의 눈은 보는 사람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여성은 그저 쓸쓸한 오두막이 허접한 장식이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밤이 되자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림 속 인물들은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그림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점차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고 결국 밤중에 그림을 떼어 창고에 넣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림을 들고 오두막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녀는 그림 속 인물들의 섬뜩한 웃음을 보았다. 그녀는 깜짝 놀라 그림을 뒤로 내팽개쳤고 그 뒤로 그림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날 밤 주변에는 아무도 없을 터인데 누군가 그녀의 방을 걸어 다니는 듯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그 소리를 무시하려 했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결국 그 발소리는 그녀의 베개맡에서 멈췄고 차가운 속삭임이 들려왔다. 너도 그림 속으로 와. 여성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모든 것이 꿈이었길 빌며 아침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녀가 다시 방 안을 살펴보니 그림은 여전히 사라져 있었고 침대 옆에는 낯선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민수는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 오싹한 기분에 잠시 인터넷 게시판을 내려다보았다. 그 글을 읽고 나자 마치 방 안에 무언가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그냥 기분 탓이라 여기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자꾸만 머릿속에는 기묘한 그림과 그림 속 인물의 웃음이 어른거렸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의 그림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그의 방에는 그다지 많은 그림이 걸려있지 않았으나 그중 하나는 다소 이상하게 보였다. 민수는 자세히 보려고 그림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 그림은 처음 방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무섭지 않았지만 지금 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인물들의 얼굴이 그려진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꼼꼼히 살펴보니 그림 속 인물 중 하나가 자신을 보고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인물의 모습이 자세히 보면 바로 자신과 닮아 있다는 것이다. 그 순간 민수는 찬바람이 머리카락을 간지럽히는 듯한 느낌에 뒤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래도 그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던 민수는 급히 그림을 떼어내기로 했다. 그림을 떼는 순간 그림 속에서 어떤 손이 뻗어나왔고 민수는 그 손을 피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깜박 정신을 잃고 눈을 떴을 때 민수는 자신이 어느 낯선 공간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이 그림 속 인물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물들은 환한 웃음으로 그를 맞이했고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뒤로 기숙사 방에서는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민수가 사라진 뒤로 방 안에서 그림이 수시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는 언젠가부터 민수의 얼굴이 추가되어 있었다는 소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돌았다.